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는 미국 시장이 시작하기 전 지수 선물 시장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고요. 이 분위기 계속 이어가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네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미국 주시장이 한 3일 정도 쉬었거든요. 네. 고점에서 약간 쉬는 듯하다가 오늘 다시 사상 최고가 3대 지수 모두 그러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다우지수까지 사상 최고가를 들어섰습니다. 역시 기술주의 상승이 가장 상승폭이 크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이끌었고요. 상품에서는 여전히 시장이 좋으니까 안전자산으로 불리드는 금값이 약간 밀리는 뭐 그 정도 그림으로 큰 틀에서 먼저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금년 들어서 S&P 500은 무려 24번째 사상 최고가고요. 다우지수는 13번째 사상 최고가입니다. 나스닥도 18번째 사상 최고가니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2주에 한 번 정도는 지금 S&P 500이 사상 최고가. 우리나라도 이제 빨리 좀 사상 최고가 좀 가야 되는데 약간은 거리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이제 선물 시장부터 좀 먼저 좀 올라갔다는 얘기하는데 아마 중국에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아시겠지만 가장 핫한 이슈는 결국은 지적재산권이라든가 기술 이전 문제인데요. 그중에서 역시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끝까지 좀 막으려 수밖에 없는 것인데 블룸버그발 보도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도 계속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시사했거든요. 결국은 벌금이라든가 규제를 좀 더 높이는 뭐 이런 쪽으로 하면서 강력히 시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이 미국과 중국의 페이즈 1 무역 협상 1단계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높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 서로 언론에 따라 제각각인데 다시 시계추가 약간 더 좋아지는 쪽으로 그 정도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더 큰 거는 이거는 뭐 정치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또 뒤바뀔 수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메가빅들이 계속 나왔다는 거죠. 요즘에 인수합병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는데 그게 언제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 인수합병이 좀 많은가요? 시장이 좋으니까 뭐 쉽게 해서 이런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공장을 만들어 갖고 물건 만들어서 팔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수합병이 늘어나는 시기는 급한 거죠. 있는 걸 빨리 사 갖고 빨리 사업을 확장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다만 반대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미국의 일자리나 제조업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어떤 사업체를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요. 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흔히 이렇게 인수합병이 큰 것들이 나오는 것은 시장의 호재다 악재다 호재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찰스 수왑이 TD 어메리트레이드를 인수한 거 260억 달러. 그리고 루이비통이 티파니를 162억 달러에 인수한 겁니다. 처음에 주당 120달러를 제시했었고요. 제가 지난주 보도 말씀드리면서 얘네가 좀 잘 안 되는지 130달러 올렸다고 그랬는데 오늘 다시 결국은 딜이 나온 거죠. 135달러로 하면서 주가는 당연히 135달러 근접에 바로 붙는 거죠. 그렇겠죠. 오늘 그래서 종가 지금 133.25달러가 지금 화면에 좀 잡히면서 오늘 주가가 뭐 오늘 엄청나게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6%가 오늘 올라간 것이 티파니의 흐름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말씀드리면 다음 M&A 타깃은 뭐냐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루이비통이 티파니 한 것은 티파니의 다른 것보다는 보석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보석과 관련된 기업이 뭐 있냐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고요. 최근에 화장품 업계에서도 그런 인수합병이 자잘한 브랜드가 많고 있거든요. 핫한 브랜드인데 지금 주인이 아직 없는 것들 이런 것도 찾는 노력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런 것들이 시장이 되면 좀 활성화되는 그런 분이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기술주 반등을 주도한 것이 역시 엔비디아가 되겠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올려놨습니다. 이제 다시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했다 얘기를 하면서요. 목표 주가를 217에서 259달러를 하면서 주가 5% 올라가면서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한번 제가 짐 크레이머 얘기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물려줄 주식 두 개를 얘기할 때 디즈니랑 엔비디아 얘기했는데 디즈니야 뭐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엔비디아를 다시 말씀드리면
뭐 짐 크레이머 하는 얘기가 그때 이런 거였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이제 인공지능 되고 자율주행차 되고 로봇가 되는 이런 세상에서 그 핵심이 뭐가 되겠느냐 할 때 엔비디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꿈 같은 얘기일 수 있고 뭐 자잘한 거로 보면 그동안에 약간 경쟁해서 AMD 칩에 밀렸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다시 이제 새로운 칩이 클라우드 시장이라든가 어떤 자율주행 이런 쪽 인공지능층이 역시 앞서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다만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 기술주의 시장을 오늘 이끌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애플과 아마존도 오늘 좀 반등세를 기록하면서 애플은 다시 사상저에 근접했고요. 아마존은 최근 들어서 빵 주식 중에서 좀 재미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오늘 아마존도 좀 반등하는 시도 좀 모이는 것이 오늘 시장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특징주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를 때는 상승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겨울왕국 이미 보신 분 한 수백만 보셨을 거 아닙니까? 많죠. 이제 주위에도 보고 미국에 있는 이제 친지들도 봤다고 뭐 쓰는 친구들 많고 네. 1편보다 재밌다 말들은 많지만 중요한 거는 그만큼 돈을 벌고 있고 그런 관련된 뉴스가 많이 있는 거죠. 재미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이미 돈은 낸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자제분 계시겠지만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두세 번 보는 네네. 분들이 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나오지만 실제로 냉정히 말씀드리면 디즈니 비즈니스와 영화 산업이 차지한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형적인 뉴스 모멘텀 정도로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디즈니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일단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 대신 오늘 오른 것이 해즈브로입니다. 해즈브로요. 해즈브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마블 캐릭터 같은 거, 피규어 만드는. 피규어 이런 네. 것들인데 여기에 이번에 당연히 겨울왕국 2 이런 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쇼핑하러 갔는데도 벌써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해즈브로가 오늘 UBS에서 중립에서 매수 올리는 것도 되겠고요. 넷플릭스가 최근에 반등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웰즈파고에서는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을 이하로 좀 혹평했습니다. 결국은 캐시가 현금이 문제다. 네네. 그래서 현금이 계속 없어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주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도 좀 주가는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여하튼 올해 최고의 주식은 역시 AMD가 최고의 네네. 주식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소비자 제품중에서 최고는 역시 룰루레몬이거든요. 요가복의 샤넬. 오늘 또다시 바클레이즈에서 오늘 $257 목표를 제시하면서 매수 레포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다시 1.1% 이상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요. 계속 오르네요. 이게 뭐 누가 말릴 수 있을지 지금 걱정일 정도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네네. 반대로 이제 맥주 회사가 요즘 별로 재미없습니다. 맥주 회사. 이제 맥주 회사 대표적인 것이 두 개의 브랜드가 있는데요. 또 2위 브랜드가 몰슨 쿨스 계통이거든요. 네네. 바클레이즈에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었고요. 테슬라는 여전히 뭐 시장 중심이 있는데요. 네. 오늘 또다시 한 1% 정도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뭐 3% 가까이 올라갔는데요. 20만 대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은상 네. 20만 대고. 그다음에 또 재미나는 것이 일론 머스크 이제 결국 그 유리창이 이제 금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게 저는 그거 들으면서도 이해가 약간 안 되지만 뭐라고 하던가요? 혹시 뉴스 못 들으신 분 중에서 말씀드리면 그 전에 이제 그쪽에 디자이너가 엄청 해머로 두드려 팬 거 아닙니까? 맞아요, 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축기형이 있으니까 약간 미생균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요. 그럼 전쟁 나고 그러면 문짝을 친 다음에 유리창 맞으면 깨져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얘기 정도가 뉴스가 될 정도다. 그리고 일단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 진짜 조절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고도 기술 속셈이었을 거다. 노이즈 마케팅이었을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어떤 테슬라가 오늘 20만 대 주문을 발표했고요. 우버는 오늘 주가도 별로 없었는데요. 런던에서 이제 사업권을 박탈당했죠. 그러니까요. 이 소식 들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규제를 못 맞췄다는 얘기하니까 오늘 리프트가 반대로 또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 것도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부터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번 연휴가 뭐 생각보다 일수가 좀 적다는 얘기도 있는데 좀 요즘 분위기는 어때요?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럴 때마다 가장 좀 좀 권위 있는 것은 전미 소매 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 네. 네. 거기서 이제 매년 이제 발표하는데요. 10월 달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쇼핑 시즌의 매출이 3.8에서 전년 대비 4.2% 늘어날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기준으로 보면 작년엔 2.1% 늘어났고요. 네. 요 이제 설명을 보면 그림은 이제 절대 규모가 나타내는 거가 되겠고요.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3.8에서 4.2 정도 되는 것은 2017년에 5.2%가 늘어난 적이 있고요. 2014년에 5.1% 늘어난 적이 있고요. 네. 2010년, 11년은 그 전에 리만 사태 때문에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했는데요. 지금 평균 정도? 네네. 그러니까
작년에 완전 슬로우했거든요. 사실 이 슬로우한 것들 때문에 작년에 주가가 지금 이맘때쯤 1년 전에 주가가 엄청 안 좋았거든요. 엄청 안 좋았죠. 네,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올해 좋은 것도 이렇게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JP모건이 약간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JP모건은 4.9%나 지금 리테일 쇼핑이 늘어날 거란 얘기하고 네네.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게 하신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연말 쇼핑 시즌은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네. 추수감사절 이후 그 언저리부터 크리스마스 날까지를 보는 사람이 있고요. 네네. 연말까지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좀 길게 보면 내년 1월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대부분의 유통점은 결산기가 1월입니다. 1월. 이게 우리나라는 12월에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네네. 대부분 미국은 다 다릅니다. 11월에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틀린 답이거든요. 네네. 저도 학교에서 시험 내면 항상 내는 문제인데 11월에 그러니까 제이시펜이 이런 것들은 다 11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통점 그만큼까지 연말 쇼핑 시즌. 왜냐하면 애프터 크리스마스 세일도 있고 엄청 많이 있거든요. 1월까지. 네네. 안 팔린 거 클리닝 세일 그런 다음 주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완전 창고 대방출 이런 것까지 그렇죠. 해서.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사람 많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은 딱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그래서 4.9%. 그 날짜가 작년에는 33일간이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줄어서 27일간이라는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의 날짜가 20일 초반에 있는지 후반에 있는지 그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항상 11월 넷째 주 목요일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이게 뭐 크리스마스랑 날짜가 조금 뭐 달라질 수는 그러니까요.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짧다. 작년에는 제일 길었던 날, 이번에는 제일 짧은 날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그렇게 영향이 별로 없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벌써 11월 1일 1주차, 2주차 동안에 온라인 매출 증가율을 벌써 발표한 곳이 있거든요. 딱 보시면 월마트가 57%나 첫째 주, 둘째 주 매출이 늘었습니다. 타겟이 47%나 늘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연말 쇼핑 시즌 땡기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빨리 팔리기 위해서. 월마트는 10월부터 연말 쇼핑 시즌을 시작했고요. 타겟은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금액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무료 배송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존도 32% 늘어났지만 지금 2개가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시장 관련해서는 JP모건이나 TS라이브 다 똑같습니다. 결론을 보면 12월 말까지 해서 산타랠리가 기대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JP모건은 연말까지 주식 비중 더 늘려야 된다.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네요. 확실히 좀 분위기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평가 내려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국 주식 투자하고 싶은데 여전히 뭔가 막연한 분들을 위해서 무작정 따라해도 좋을 만한 미국 주식 소개하는 코너 이항영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지금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